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도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 돌이켜보니 인생이나 사회에 관한 정신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에 비유하면 매 쪽에 담긴 용기 있는 결정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다. 소설을 읽다 보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담긴 이야기는 전체 맥락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 의미 없어 보이는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쌓여서 한 편의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인생에 빗대어 보면 사소해 보이는 매일, 매 순간,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1시간 공부하고 안 하고가 시험 성적에 엄청난 차이를 미치나요? 그럴 때도 있겠죠. 급한 벼락치기 할 때는. 그런데 긴 시간으로 보면 하루 공부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이 되니까 어떠죠? 전교 1등과 꼴찌의 지식 수준은 미안하지만 같은 학년, 같은 나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즉 작은 시간, 작은 습관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 좋은 습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습관이 안 좋은데 얼마나 안 좋은지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잠을 안 자요. 안 좋은 습관이죠, 잠을 안 자는 건. 그런데 솔직히 며칠 몇 주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는 순간 어때요? 순간적으로 건강에 확 무리가 오고 쓰러지고 하는 안 좋은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흡연은 어떻습니까? 몇십 년 펴도 말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폐암을 진단받을 수도 있는 거죠.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불러오는 습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쌓이면 어떻죠? 나도 모르게 가난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장은 심각한지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위험한 습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왕 하는 김에입니다. 부자 되는 걸 막는 최악의 습관이자 최악의 말이 바로 이왕 하는 김에입니다. 결혼식, 돌잔치 할 때 어떤가요? 호텔에서 하잖아요. 차를 한번 살 땐 어떤가요? 아반떼만 사도 될 사람이 굳이 막 그랜저를 사고 제네시스를 삽니다. 그럴 때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비 능력 대비 무리한 선택을 할 때 나오는 무적의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생 한 번인데, 인생에 딱 한 번인데 하는 김에, 한 번 사면 10년 타는데 10년 쓰는데 이왕 하는 김에, 즉 뭐예요? 이거는 인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결정이니까 기왕 돈을 써도 후회하지 않아야 해. 내가 돈을 쓰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 왜? 인생에 한 번이니까. 그러니 이왕 하는 김에 돈 좀 더 쓰자, 더 좋은 거 사자, 더 좋은 곳에서 결혼식 돌잔치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요, 그냥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매 1분 1초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게 2024년 3월 16일 오후 4시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1초 1분은요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평생. 3월 16일은 다시 오겠죠. 그렇지만 24년 3월 16일 16시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랄까? 인생의 매 순간이 소중해 욜로 하면서 일관성 있게 소비하고 일관성 있게 그냥 미래는 보지 않고 현재만 살고 즐기겠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차라리 일관성이라도 있지. 그런데 평소에는 절약한다고 말하면서 부자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인생 한 번, 이런 말 하면서 소비의 퀄리티를 올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말과 행동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실 수 있어요. 야, 그래도 특별한 이벤트들 기념하는 거고 인생 그렇게 삭막하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MBTI 핵티처럼 2024년 3월 16일도 인생에 한 번이야, 결혼식 날도 인생에 한 번이고 애기 돌도 인생에 한 번이야, 야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물론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건 의미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이 하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인생 한 번이니까 기억에 남는 결혼식, 돌잔치, 자동차 구매, 주택 선택 이런 걸 위해서 급을 올린다? 좋죠. 어떤 전제에서는? 여유가 있다는 전제에서는. 그런데
인생 한 번이라는 보기 좋은 미명 아래 카드 빚내서 호텔에서 결혼식 하고 혼수 더 비싼 거 하고 그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도 결혼식을 굉장히 멋있는 곳에서 했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라고 했더니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왜 굳이 거기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굳이 빚내서 신용도가 안 되는데 풀 할부 땡겨가지고 우리 고객님 딴 데선 안 되는데 제가 8등급이지만 할부를 땡겨드렸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인생 한 번인데 이왕 하는 김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냐. 실제로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 소비를 할 때 이게 필요에 의한 소비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논리 이왕 하는 김에 인생 한 번 이건 언제 나오는 논리냐면요. 필요보다 과한 소비를 할 때 나와요. 그렇다면 왜 필요보다 과한 소비를 우리가 하게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시선, 타인의 시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잘 보인다는 말이 뭐예요? 시선을 신경 쓴다는 말이 뭐죠? 부자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부자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 소비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막는 행동입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이다. 돈을 안 써야 부자가 되는데 인생 한 번인데 이왕 하는 김에 이렇게 말하면서 돈을 쓰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겠다는 거죠. 결혼식, 돌잔치, 경조사, 차, 옷, 구매 등등 돈을 쓰는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 안에서 필요한 것을 소비해야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써서 이왕 하는 김에 인생 한 번이니까 하는 소비가 나도 모르게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쉬운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쉬운 삶을 원하는 것. 인생이 쉽고 평탄하게 풀렸으면 하는 그 마음과 그 태도, 그 습관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부자의 언어란 책에서는 19세기 미국 최고의 설교자라 불렸던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쉬운 삶을 기원하지 마라. 강한 사람이 되길 기원하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기원하지 마라. 일을 감당할 힘을 기원하라.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처음에는 쉽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능력치가 낮을 때 어려운 걸 하면 항상 포기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이가 없어요. 그리고 소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이후에 아기가 조금 더 성장하면은 어른과 비슷한 메뉴를 먹지만 입자를 더 잘게 잘라서 씹기 좋게 아기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애들한테 단단한 음식을 주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 치아나 턱 근육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소화력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능력 수준이 낮을 때는 쉽게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먹기 편해한다고 해서 계속 이유식만 주고 분유만 주면 애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치아, 턱 근육, 소화기관 다 발달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성장이나 발육을 기대할 수조차 없어요. 영원히 아이로 남게 놔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 갓난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돈 버는 일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우리가 좀 능숙하고 쉽게 느끼는, 즉 편안하게 느끼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하고 있으면 성장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알바를 하던 사람에게 야, 너 사업장 하나 차려서 운영해볼래? 라고 하면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힘든 거 싫어. 나는 평생 알바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알바로 남을 겁니다.
이건 레벨이 좀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사업장 하던 사람한테 야 이제 프랜차이즈 해보자, 사업화 해보자 라고 하면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냥 동네 사장님으로 남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익숙하고 편한 길이 아니라 낯설고 어렵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당장은 능력이 안 되죠. 자신이 없죠. 어떻게 내가 저 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겠죠. 그리고 그런 고민해야죠. 그렇지만 그 고민의 초점이 아직은 실력이 안 되지만 어떻게 실력을 끌어올리지? 어떻게 방법을 찾지여야지. 아, 난 저걸 할 수 없어. 이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똑같이 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뭐라고요? 똑같이 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아인슈타인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라 뭐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그런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어쨌든 핵심은 다른 삶을 원한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사는 대로 변화합니다. 쉬운 삶을 원하면 누구나 얻기 쉬운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해야 남들이 얻기 힘든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어기고 쉬운 삶을 선택한다.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쉬운 삶만 원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최악의 마인드이자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난을 부르는 세 번째 습관. 멀티태스킹입니다. 뭐라고요?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사용하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 그런데 제가 제 채널에서 지금까지 콘텐츠 하면서 특히 뇌과학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멀티태스킹 안 좋다라는 말을 수백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럴 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주의 전환 비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즉 멀티태스킹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우리 뇌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신경 쓸 수 없고 하나의 일에서 그 다음 일로 빠르게 주의를 넘길 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넘길 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오면 괜찮은데 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던 일이 머리에 잔상처럼 남아서 그 다음 일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는 생산성 하락이 일어난다고 해요. 한 최소 40% 정도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라. 주의전환 비용 때문에 생산성 떨어진다. 멀티태스킹 하지 마. 라고 하죠.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이 한 번에 두세 개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또 다른 의미는 그냥 A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쏟아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해 너무 많은 일을 한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모래알이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나 정신은 망가지기 마련이야. 앞서 제가 쉬운 삶을 기대하지 말고 어려운 삶을 감당할 능력을 원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은 일이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일을 빡세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에 많은 일이 빡 몰리면은 어떻게 되냐?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패닉을 극복해 보고자 막 이것저것 일저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처리할 생각은 못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정리도 안 되고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그러면 그 지친 상태에서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아니 뭐 가능하다 쳐요. 멀티태스킹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상처 입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냥 어떻게든 했어. 그래서 뭐 할 건데요? 부자가 된 다음에 정신적으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무슨 보람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서도 멘탈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갖고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만 해라. 수많은 일이 산적해 있어도 일단 업무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만 처리해라. 마치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많지만 그 구멍을 통해 한 번에 내려오는 모래는 한두 개뿐인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해라. 그래야 신체와 정신 건강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했는데 이거 도저히 일주일 안에 24시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해. 그러면 직장인이라면 동료와 일을 나누거나 사장님이라면 직원을 뽑거나 해야겠죠. 어찌됐건 핵심은 하나씩 처리를 하면서 아, 내가 물리적 시간 안에 이 정도
정도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산하고 파악해야지 멘탈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잘 못해가지고 멘탈이 자주 깨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뭐다? 한 번에 많은 일을 이것저것 이것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복잡하게 많은 일이 퍼져 있어도 심플하게 해결하는 것이 생산성도 높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기억하세요. 한 번에 수많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은 가난을 부르는 습관입니다. 왜? 이도 저도 안 되고 이도 저도 된다 쳐도 멘탈과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눠서 한 번에 하나 멀티태스킹이 아닌 싱글태스킹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습관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왕 하는 김에 인생 한 번인데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는 소비,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닌 시선에 의한 소비. 두 번째, 쉬운 삶을 원하는 것. 쉬운 삶을 원하고 편한 것만 하면 그냥 그대로 살 뿐입니다. 변화를 원하고 성공한 삶을 원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는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주의 전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일을 벌렸는데 그 와중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리의 멘탈과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원하는 부를 쌓을 만큼 꾸준하게 달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습관 갖고 계시진 않나요? 이 습관들 반드시 고쳐서 여러분과 저 모두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